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이라는 동화예요. 이거 제목은 많이 들어봤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눈의 여왕 하면 엘사가 떠오르는데 디즈니의 겨울왕국은 뭐 창작이니까 근데 그에 해당하는 원작이 혹시 이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등장인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눈의 여왕이라는 캐릭터가 따로 있고 겔다라는 인물은 좀 뭐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눈의 여왕. 옛날에 장난꾸러기 악마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악마들이 요술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건 무엇이든지 나쁘게 보이도록 하는 거울이었어요. 이 거울에 비추면 고운 얼굴도 흉하게 보였고 아름다운 꽃도 시든 꽃으로 보였어요. 악마들은 요술 거울로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이 거울로 하나님 얼굴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 하느님이 악마들의 마음을 알고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런 쓸데없는 장난을 하려 하다니. 하느님은 요술 거울을 향해 눈부신 빛을 뿌렸어요. 그러자 요술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살려주세요! 악마들은 빛 때문에 눈이 멀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요술 거울은 하얗게 부서져 눈가루처럼 인간 세상에 떨어져 내렸어요. 한편 인간 세상의 한 마을에 카이와 겔다가 살고 있었어요. 두 아이는 장미꽃밭에서 사이좋게 놀았어요. 어느 날 카이와 겔다가 장미꽃밭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어요. 따가워. 카이야, 왜 그래? 겔다가 걱정스럽게 묻자 갑자기 착한 카이가 못되게 변했어요. 저리 가! 귀찮게 하지 말고! 카이는 장미꽃밭을 마구 짓밟더니 겔다를 밀쳐내며 가버렸어요. 카이의 눈 속에 요술 거울 조각이 들어가 카이의 마음을 변하게 했어요. 카이는 더 이상 예전의 착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나쁜 짓만 골라 해서 아무도 카이와 놀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하얀 말이 이끄는 마차가 카이 앞에 나타났어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타고 있었죠. 얘야, 나와 같이 얼음 궁전에 가지 않겠니? 얼음 궁전이라고요? 좋아요. 마차의 주인은 눈의 나라에서 온 눈의 여왕이었어요. 카이를 태운 마차는 쏜살같이 북쪽 나라로 날아갔어요. 밤늦도록 카이가 돌아오지 않자 카이의 부모님과 겔다는 카이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카이의 모습은 마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카이가 어디로 간 걸까? 날이 밝자 겔다는 카이를 찾아 먼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걸은 겔다는 어느 외딴 집까지 왔어요. 그곳은 요술 할머니가 사는 집이었죠. 할머니, 혹시 카이라는 아이를 보신 적 있나요? 물론이지. 가르쳐 줄 테니 안으로 들어오렴. 겔다는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겔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겔다에게 요술을 걸었어요. 그러자 겔다는 카이를 찾아야 한다는 걸 까맣게 잊고 말았죠. 요술 할머니는 겔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말했어요. 겔다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줄 테니 여기서 나랑 함께 살자꾸나. 정말요? 와, 좋아라.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요. 겔다는 요술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어느덧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어느 추운 날 겔다는 카이를 기억하게 되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어서 카이를 찾아야 해. 겔다는 할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도망쳤어요. 겔다는 찬바람이 부는 북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나타나 말했어요. 이봐요, 찬바람 맞으면 감기 걸려요. 하지만 난 내 친구 카이를 찾아야만 해. 겔다는 까마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까마귀가 날갯짓을 하며 소리쳤어요. 당신은 숲속 궁전의 왕자가 된 아이를 찾는군요. 내 친구가 숲속 궁전에 사니까 안내해 줄 거예요. 겔다는 친구 까마귀를 따라 숲속 궁전으로 갔어요. 하지만 숲속 궁전에 있는 왕자는 카이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 숲의 왕자인데 누굴 찾느냐? 왕자님, 죄송합니다. 전 제 친구 카이를 찾고 있어요. 겔다의 이야기를 들은 왕자가 말했어요. 이 마차를 타고 가거라. 그러면 좀 더 빨리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겔다는 왕자가 준 마차를 타고 북쪽을 향해 달렸어요. 마차가 북쪽의 깊은 숲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산적들이 나타나 감나가는 물건을 모두 빼앗고 겔다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산적두목의 딸이 말했어요. 아빠, 그 애는 해치지 마세요. 제 친구로 삼고 싶어요. 겔다는 산적의 오두막으로 끌려갔어요. 네 이름은 뭐니? 어디로 가는 길이지? 산적두목의 딸이 묻자 겔다는 카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산적들이 하나 둘 잠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두막 한쪽 구석에 있던 비둘기가 조용히 말했죠. 구구구, 눈의 여왕이 카이를 태우고 라플란드 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그 말을 들은 산적두목의 딸이 겔다에게 말했어요. 겔다야, 모두 잠들었으니까 이걸 타고 어서 도망가. 산적두목의 딸은 겔다에게 술록과 썰매를 내주었어요. 겔다는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라플란드로 떠났어요. 라플란드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었어요. 겔다의 순록 썰매는 작은 오두막 앞에 멈추었어요. 계세요? 저는 눈의 여왕이 데려간 친구를 찾고 있어요. 겔다가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나오며 말했어요. 그 아이는 눈의 요술 거울 조각이 박힌 채 눈의 궁전에서 살고 있단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만이 그 조각을 빼낼 수 있다는구나. 할머니는 겔다에게 십자가를 건네주었어요. 눈의 궁전 앞에는 괴물들이 있단다. 괴물들이 공격하면 십자가를 들고 하느님께 기도하거라. 겔다는 할머니께 인사를 하고는 눈의 궁전으로 향했어요. 눈의 궁전에 도착한 겔다는 커다란 괴물들을 보았어요. 괴물들은 겔다를 향해 덤벼들었죠. 겔다는 십자가를 들고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괴물들을 모두 얼음으로 만들어버렸죠. 겔다는 궁전 안으로 들어가 카이를 만났어요. 카이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온몸은 추위 때문에 새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카이야, 나야 나, 겔다라고. 하지만 카이는 겔다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겔다는 너무 슬퍼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겔다의 눈물이 카이의 얼굴에 닿자 카이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기 시작했어요. 겔다, 여기는 어디지? 여긴 너무 추워. 카이의 말에 겔다는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눈의 여왕이 나타나 소리쳤어요.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하지만 여기서 나갈 수는 없어. 제발 보내주세요. 집에 계신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카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카이의 눈에서 요술 거울 조각이 떨어져 나왔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물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군.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눈의 여왕이 얼음 지팡이를 휘두르자 눈의 여왕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카이와 겔다는 술록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예전처럼 사이좋은 친구로 오래도록 행복했어요. 자, 오늘의 동화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내용이 상당히 다르네요. 근데 굵직한
네,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내용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일단 이 얼음으로 뒤덮인 차가움이라는 게 좀 악역이라 할까요? 예, 그런 거고 그것을 이겨내는 데는 순수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눈의 여왕이 원작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겨울왕국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겨울왕국은 제 마음속에 네, 원탑이죠. 자, 중간에 이름이 겔다여서 자꾸 한때 빠져 있었던 게임에 나오는 젤다랑 자꾸 헷갈려서 네, 오늘 몇 번이나 틀릴 뻔했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많이 틀렸고요. 자주 읽어야겠네요. 네, 좀 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93번째 동화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이었습니다.